우리가 매일 밤 잠에 들려면 일단 시각을 차단해야 하잖아요. 불을 끄고 눈을 감아야 그제야 뇌가 비로소 휴식 모드에 들어가니까요. 네,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수면의 조건이죠. 그런데 만약에 오히려 눈앞에 막 화려한 스크린을 바짝 갖다 대고 시야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게 불면증의 궁극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모순처럼 들리거든요. 그니까요. 가장 로우테크적인 그 수면이라는 행위에 가장 하이테크적인 기기를 들이미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지금 그 해답을 가상현실, 즉 VR에서 찾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6년 수면의학 리뷰 87권에 발표된 방대한 메타 분석 논문의 바탕으로요. 이 VR 기술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숙면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밤 어떻게 주무실지 상상하시면서 이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말하는 VR이 도대체 뭡니까? 그 VR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잠 안 올 때 유튜브에서 비 오는 숲소리 ASMR이나 수면 유도 영상 같은 거 틀어놓잖아요. 그거랑 뭐가 다른 거죠? 논문에서 정의하는 VR은 그런 수동적인 매체랑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는 건 사실 현실 세계에 있는 아주 작은 네모난 창문을 들여다보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아, 창문이요? 네. 근데 이 연구에서 다루는 VR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HMD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사용자의 시각과 청각을 현실 세계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완전히요? 필수적이고요. 가장 핵심은 존재감입니다. 뇌가 나는 지금 내 방 침대가 아니라 이 가상의 공간에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잠깐만요. 아무리 시야를 꽉 채운다고 해도 결국 눈앞에 픽셀을 쏴주는 아주 비싼 안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불면증 환자들이 잠을 못 자는 건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막 복잡해서인데 굳이 무거운 기계를 뒤집어 쓰고 그 가상의 바다에 존재해야 하는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불면증 환자들의 뇌 상태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지거든요.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 반추적 사고입니다. 반추적 사고라면? 생각에 꼬리를 무는 그거요? 맞아요. 자려고 누웠는데 아까 낮에 상사가 한 말이 무슨 뜻이었지? 아니면 내일 대출이잖아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 받네요. 이럴 때 뇌는 교감신경계를 확 활성화시키고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눈을 감고 스마트폰으로 바닷소리를 들어봤자 뇌의 시각 피질은 깨어있고 그 남는 인지적 처리 용량으로 계속 내일의 걱정거리를 시뮬레이션하는 거예요. 아, 뇌가 쓸데없이 부지런하게 굴어서 스스로를 막 못 자게 괴롭히는 거군요? 그럼 VR은 그 남는 용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뇌의 인지적 대역폭, 그러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VR은 시야 전체랑 청각을 아주 압도적인 정보량으로 덮어버립니다. 아예 덮어버린다? 네. 뇌가 내일의 대출이자를 걱정할 인지적 여유 공간 자체를 강제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를 전문 용어로 인지적 이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인지적 이탈. 게다가 VR이 제공하는 평화로운 숲이나 해변은 생태학적으로 아주 안전한 환경을 모방하거든요. 시각 피질과 청각 피질이 여긴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안전한 곳이구나라는 압도적인 신호를 자율신경계로 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뇌가 어쩔 수 없이 각성 수준을 낮추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생각의 스위치를 억지로 끄는 게 아니라 뇌가 딴 생각을 할 수 없게 환경 자체를 통째로 납치해버리는 겁니다. 환경을 납치한다. 이거 아주 와닿는 표현이네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논문에 나온 실제 연구들을 보면요. 수면 개선을 아예 직접적인 목표로 삼은 연구가 12개나 있던데 구체적으로 환자들한테 뭘 시킨 겁니까? 단순한 풍경 감상부터 다중감각을 활용한 복합 치료까지 되게 다양합니다. 단순히 해변 그래픽만 보여준 건 아닐 테고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에서는 VR 공간 안에서 가이드에 따라 규칙적인 심호 훈련을 시켰어요. 시각적으로 평화로운 환경에 놓인 상태에서 신체적 이완을 유도한 거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간 연구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완 연구진이 202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바이오 피드백을 VR에 결합했더라고요.
바이오 피드백이요? 그건 내 몸의 생리적 반응을 기계가 읽어낸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환자의 몸의 심박수나 호흡을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하고 이걸 VR 장비랑 연동하는 거예요. 아, 연동을 해서 어떻게 하죠? 환자가 막 불안해서 심장박동이 빠르면 눈앞에 가상현실 속 바다도 파도가 거칠배 칩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깊게 해서 심박수를 낮추면 화면 속 파도도 실시간으로 잔잔해지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내 심장 박동이 눈앞에 파도 높이로 시각화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뇌 입장에서는 시각 정보랑 내장 감각이 아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생태학적 타당성이 극대화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뇌의 방어 기제가 완전히 무장 해제됩니다. 머리로는 이게 그래픽이라는 걸 알아도 자율신경계는 실시간으로 잔잔한 파도에 동기화돼서 깊은 이완 상태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어우, 신기하네요. 실제로 이런 개입을 거친 환자들은 주관적인 수면의 질이 향상됐고요. 잠자리에 누워 잠이 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 즉 수면 잠복기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이게 가짜 픽셀이라는 걸 알아채더라도 내 심박수랑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환경의 피드백 앞에서는 이성적인 의심을 거두고 신체 반응을 따라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수면을 직접적으로 노린 것도 신기하지만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저는 이 논문 자료를 보면서 수면이랑 전혀 상관없는 목적의 연구 36개가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부수적인 효과를 본 연구들이죠. 네, 전혀 다른 질병을 치료하려고 VR을 썼는데 부작용으로 환자들이 잠을 너무 잘 자게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사실 임상의학의 관점에서는 이 36개의 연구가 훨씬 더 엄청난 함의를 가집니다. 대표적인 게 베이델 연구진의 2017년, 2019년 연구거든요. 베이델 연구진이요? 네, 이분들은 전투 관련 트라우마, 그러니까 심각한 PTSD를 겪는 재향군인들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노출 치료를 진행했어요. 수면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트라우마 자체를 덜어내는 게 목적이었죠. 잠깐만요. 트라우마 노출 치료라면 환자를 두렵게 하는 과거의 기억이나 상황을 가상현실로 다시 직면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낮에 전투 훈련을 마주했는데 왜 밤에 악몽을 덜 꾸고 잠을 잘 자게 된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 뇌의 공포 반응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PTSD 환자들의 편도체는 늘 과각성 상태에 있거든요. 언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수면 중에도 뇌가 경계태세를 안 늦추는 거죠. 아, 항상 긴장 상태인 거군요. 네. 그런데 통제되고 아주 안전한 치료실 안에서 VR을 통해 트라우마 원인에 점진적으로 노출되면 뇌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 이 공포 자극이 더 이상 내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구나 하고요. 아,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반응 기준치.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 낮아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낮 동안 뇌의 편도체가 안정을 찾으니까 밤에 수면을 방해하던 교감신경의 폭주나 악몽의 빈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뚝 떨어지는 거죠. 와,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약간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천장에 물이 줄줄 새서 빗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지금까지는 이 사람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막 억지로 제어하고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VR은 아예 낮에 지붕의 구멍 자체를 고쳐준 격이네요. 지붕에 고쳐지니까 밤에 빗소리가 안 나고 잠이 오는 거고요. 와, 그보다도 완벽할 수 없는 비유입니다. 수면 방해라는 증상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요인을 직접 제거한 거죠. 다른 연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연구라면 암 환자 연구도 있었죠? 네, 2012년에 호레시 연구진이 유방암이랑 난소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AI 기반 VR 시스템을 적용했거든요. 이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 과정에서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극심한 안면 홍조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아, 홍조가 수면을 방해하겠네요. 엄청나게 방해하죠. 그런데 VR을 통해서 이 홍조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게 돕자 환자들의 수면 잠복기가 현저히 짧아졌습니다. 그럼 12개의 그 만성 통증 환자 연구들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건데 낮에 VR로 통증 관리를 했더니 밤에 수면의 질이 높아졌다는. 정확합니다. 통증이랑 수면은 완전 악순환의 굴레거든요. 아프면 잠을 못 자고 숙면을 박탈당하면 뇌의 통증 억제 시스템이 망가져서 다음날 작은 자극에도 훨씬 더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정말 괴롭겠네요.
일반적인 수면 위생 교육, 그러니까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드세요, 방을 어둡게 하세요. 이런 조언은 사실 이런 만성 통증 환자나 중증 트라우마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지붕에 구멍이 났는데 우유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신체적 웰빙이라는 근본 원인을 VR이라는 강력한 생태학적 도구로 타격했을 때 수면이 자연적인 궤도로 돌아온다는 걸 이 데이터들이 입증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당장 내일 병원에 가서 VR 처방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저희 심층탐구는 항상 과학의 이면을 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도 봐야죠. 개별 사례들의 놀라운 결과들을 넘어 전체를 합쳐놓은 숫자와 데이터의 세계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을 보면 이 개별 연구들을 모아서 메타 분석을 돌렸어요. 네. 8개 연구 총 299명의 데이터를 합쳤더니 피츠버그 수면질 지수, 일명 PSQI가 대조군에 비해 평균 3.87점 향상되었다고 나옵니다. 전문가님, 우선 이 3.87점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숫자입니까? 피츠버그 수면 질 지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수면의 질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의학계에서는 이 점수가 3점 이상 감소하면 단순한 통계적 차이를 넘어서 환자 본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봅니다. 체감한다면 나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 잠을 푹 잔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그걸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87점 향상이라는 건 꽤 강력한 효과를 입증하는 성적표인 셈이죠. 아주 훌륭한 성적파네요. 하지만 데이터 뒤에 숨은 함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아, 이질성 말씀이시죠? 네, 통계표를 자세히 보니까 이 8개 연구들 사이에 이질성을 나타내는 I값이 무려 94%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통계에서 이질성이 94%가 넘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높죠. 사실상 사과, 오렌지, 심지어 스테이크까지 한 바구니에 마구잡이로 쓸어 담아놓고 자, 이 바구니에 있는 음식들의 평균 과즙량은 이렇습니다. 라고 발표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 3.87점이라는 숫자를 청취자 입장에서 온전히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데이터의 이면을 정확히 찌르셨어요. 청취자분들도 과학 기사를 보실 때 바로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하거든요. 그렇죠. I값이 94.7%라는 것은 이 연구들이 방법론적으로 극도로 혼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8개의 연구를 뜯어보면 좀 난장판에 가까워요. 난장판이요? 네, 어떤 연구는 환자를 침대에 조용히 눕히고 완전히 시야가 차단된 몰입형 HMD를 씌워서 명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다른 연구는 러닝머신 위를 걷게 하면서 비몰입형 스크린으로 가상의 거리를 보여주는 유산소 운동을 시킨 거예요. 아, 완전 다른 방식이네요. 개입 기간도 단 하루 10분 보여주고 끝낸 연구부터 8주 동안 꾸준히 훈련시킨 프로그램까지 다 섞여 있습니다. 게다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연구만 학술지에 발표되는 그 출판 편향의 징후도 명확히 포착됐고요. 와, 사과랑 스테이크가 섞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요리법 자체가 달랐다는 거군요. 그럼 이 3.87점이라는 결론은 그냥 폐기해야 합니까? 통계적인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나온 평균값 아닐까요? 결론을 폐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수치는 아주 흥미로운 진실을 알려주거든요. 어떤 진실이죠? 개별 연구들이 타격하는 방식이 그렇게 제각각이고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노이즈를 뚫고 3.87점이라는 확실한 긍정적 신호가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아, 그 난장판 속에서도 효과는 있었다. 네. 즉, VR이 뇌의 이완과 수면 개선에 작용하는 거대한 방향성 자체는 틀림이 없다는 거죠. 다만 어떤 모델의 VR 기기로 하루에 몇 분씩 어떤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써야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완벽한 공식은 아직 못 찾았다는 뜻입니다. 방향성은 확실하지만 아직 내비게이션 경로가 완벽히 업데이트되진 않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은 VR 수면의학의 극초기 단계이고요. 이 94.7%의 이질성은 역설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환자에게 어떤 맞춤형 VR 치료를 설계해야 할지 알려주는 지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오늘 밤 숙면을 위해 비싼 헤드셋을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까요? 당장은 아닐 수도 있죠. 지금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 가면 현재 표준 치료로 권장되는 게 디지털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즉 CBT-I잖아요. 네, 가장 널리 쓰이죠. 스마트폰 앱으로 다운받아서 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안 들고 전셀의 수많은 의사들이 이미 검증을 끝낸 방법이고요. 반면에 VR은 장비도 비싸고 머리에 쓰면 엄청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데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일반화된 완벽한 공식도 없습니다. VR이 과연 기존의 이 황금표준 치료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요. 기존의 CBTI를 당장 대체하려고 한다면 VR은 실패할 겁니다. 논문의 연구진도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대체를 못한다? 하지만 기존 치료법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든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현재의 CBTI는 비용이 저렴한 대신에 환자 본인의 어마어마한 의지와 상상력을 요구하거든요. 상상력이요? 네, 텍스트나 음성 가이드에 따라 자, 이제 해변에 있다고 상상하세요. 근육의 긴장을 푸세요. 이렇게 지시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불면증 환자가 그 텅 빈 방 안에서 그걸 스스로 상상해내야 합니다. 아, 마음이 지옥인데 머릿속으로 혼자 천국을 그려내야 하는 그런 고통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이탈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VR이 기존 치료법의 약점을 메우는 아주 강력한 보완제로 투입되는 겁니다. 아,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군요. 네, 시각화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상상력의 한계에 부딪힌 환자들에게 VR은 일종의 감각 보철기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환자가 애써 상상할 필요 없이 눈을 딱 뜨면 이미 완벽한 해변의 모닥불 앞에 앉아있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러니까 텍스트나 음성으로만 주어지던 처방전을 눈과 귀에 직접 꽂아 넣는 몰입형 치료제가 되는 거네요. 미래의 수면의학은 기존의 인지행동 치료 뼈대 위에 VR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치료 순응도와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우리가 파헤친 심층 탐구의 궤적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앞에 펼쳐지는 가짜 풍경을 넘어서 뇌의 인지적 대역폭을 강제로 납치하고 자율신경계를 리셋하는 VR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12개의 수면 전용 연구는 내 심박수와 동기화되는 그 생태학적 환상이 어떻게 뇌를 이완시키는지 보여주었고요. 36개의 연구는 뇌의 트라우마와 신체적 고통이라는 근본적인 지붕의 누수를 고침으로써 수면이라는 부가적인 평화를 얻어내는 과정을 증명했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데이터의 이질성이 94.7%에 달하는 혼돈의 초기 단계지만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의 상상력을 보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술의 과잉이 만들어낸 현대의 질경을 역설적으로 가장 몰입도가 높은 최첨단 기술로 치유하려 한다는 점이 이번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탐구의 마지막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율신경계가 가상현실이 주는 가짜 평온함에 얼마나 쉽게 무장해제되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층간소음이나 직장의 스트레스 같은 현실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대신에요. 매일 밤 내 뇌파에 맞춰 완벽하게 계산되고 설계된 이 가짜 세상으로 도피해 잠드는 것이 인류의 표준 수면 위생이 될까요? 정말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내 방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내일 마주할 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이 무거운 헤드셋만 쓰면 완벽한 아이슬란드의 오로라 아래에서 꿀잠을 잘 수 있다면 말이죠. 현실의 감각을 완벽히 차단하고 인공적인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이 가상의 수면제가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그것은 과학이 내린 축복일까요? 아니면 팍팍한 현실로부터의 완전한 항복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오늘 밤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 호기심이 지적인 탐구로 이어지길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